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가죠. 네. 네.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TSMC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가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장밋빛 전망이 무색해질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단기적 비관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 반도체주에 지친 동서학개미 8자. 네. 반도체주에 지쳤나? 네, 자. 이 지쳤죠. 왜냐면 늦게 산 사람들은 지쳤어요. 네. 사람들 올라가서 산 거죠. 원래 한 4만원, 5만원 정도 했던 게 네. 갑자기 10만원을 뻥튀기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만 전자 가더니 이제 9만 전자, 8만 전자 되더니 횡보. 네. 그냥 계속 횡보. 이런 현상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삼성전자, 뭐 TSMC 이런 거 보는 거죠. 네, 왜냐면 그렇죠. TSM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쭉 올랐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하루에 TSMC가 10% 정도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아니요. 그때 이제 TSMC가 10% 빠졌을 때 대만 증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때 한 네. 70%. 70%는 오버고 40%. 아, 40%. 네, 30에 40% 사이인데 네. 아무튼 그때 이제 대만 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네, 코스피가 10% 빠지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 정도 그렇죠.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복구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우선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몬스터 기업이에요. 네. TSMC도 몬스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사람들이 좀 팔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네.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개미들이 떠나니까 이제 이 주가는 이제 전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냥 그렇게 보지 말아라. 네. 네. 팔아봤자 얼마 안 팔았어요. 네. 그쵸. 삼성도 뭐 한 1,700억 정도? 네. 이거 티도 안 납니다. 네. 한 1조 이 정도 팔아도 크게 티 안 나요. 네. 한 2조 팔아도 크게 티 안 나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네.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요 정도면은 하루에 반나절 만에도 움직이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와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주주들이 거의 5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자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주식 사라고 하면 삼성전자 안 산다고. 하지만 맞아요. 길게 보면은 나쁘진 않지만 빨리 움직이긴 좀 힘들 것 같다. 그쵸.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겁나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TSMC 자체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5배 정도를 쭉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팔았다 뭐 한다 하더라도 오늘 1%도 안 빠졌습니다. 0.62%. 네. 그리고 8만 원이에요 아직.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떠나는데 네. 이게 개미들이 떠나는데 외인 기관 같이 다 떠났으면은 5% 6%씩 빠져야지. 그쵸. 7만 전자 6만 전자 갔어야죠. 그쵸, 안 가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이제 횡보하는 것들에 대한 지쳤다.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사고 싶다. 네. 이 개미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가 시장에서 이걸 팔고 그 돈으로 딴 거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 현재 이제 증시 상황의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그럼 반도체 쪽이 나쁘냐? 전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완성 반도체보다도 네. 부품이나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가야지 좀 맞아요. 모른다.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었고요. 네,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 네. 한 8,000원 갔다가 한 8,800원 이렇게 10% 정도 올랐던 거 중에 네. 제가 이거 괜찮다라고 했던 거 중에 이제 유비케어라고 있어요. 유비케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은데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5G 장비를 가장 많이 파는 업체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니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다 해요. 반도체도 팔아, 5G 네. 장비도 팔아. 그냥 점유율이 거의 최고인데, 그쵸. 삼성전자에서는 어쨌든 이제 약간 그런 파운드리, 네네네. 위탁 생산 이런 네네. 것들이나 또 디램, 그리고 앞으로 랜드 플래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묻히죠. 핸드폰,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묻히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5G 장비 쪽이 앞으로 커 나가겠죠. 이제 5G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까 막 여기저기 설치하겠죠. 그랬을 때 굉장히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뭐 있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다 연결, 5G 반도체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쵸. 네, 5G랑 반도체는 좀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다르게 전기차랑 같이 보는 부분이 네. 있죠. 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봤을 때 네. 우선은 유비케어나 이런 좀 약간 중소형 주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격이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 괜찮다라고 저는 언제나 좀 얘기했었고요. 네. 유비케어, 유비커스, 유비코스. 네, 유비커스 같은 경우도 네. 네.
짜자자자자자자자.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뭐 유비케어, 유비커스 뭐 이름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예요. 네. 자, 그런데 우선은 지금 유비케어보다는 유비커스가 낫습니다. 유비쿼스. 네, 유비커스, 네. 유비커스 쪽으로 네. 여러분들 둘 다 뭐 괜찮긴 한데 네. 사실 뭐 유비케어보다 유비커스가 낫다라고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좀 한 단계 더 간 거죠. 이거는 이제 의료용 이제 네트워크 이런 네. 것들인데 요것도 5G가 되면은 뭐 같이 이제 커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유비커스 같은 건 아예 5G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쪽이 좀 더 이제 더 낫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자, 뭐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잘 오르고 있어요. 네.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멀티플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한 10, 15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이 더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걸 하려고요. 기업 하나를 굉장히 낱낱이 분석하는 오. 마홍일의 눈. 오. 그래가지고 홍일이의 눈으로 오. 기업 하나를 정말 기본적 분석, 차트 이런 걸 오, 빼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루에 5개씩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5개씩 일주일에 5개. 4개에서 5개 네네. 하나씩 올릴 거예요. 오. 하나당 거의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인데 그때 바로 해서 올릴 테니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 궁금했다. 너무 차트적인 게 아니라 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좀 믿을 수 있는지 좀 이게 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 하시는 분은 또 그것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카테고리 생길 겁니다. 네. 바로 찍을 거예요. 자, 아무튼 유비커스를 좀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관련 소부장 또는 5G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좀 더 낫다. 갑자기 왜 반도체 얘기하다가 뭐 이런 거 얘기하냐? 네.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에서 수급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좀 늦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 얼마나 우위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완성체는 아직 불안하다 이거지.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간다고 하지만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에 대한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한 중학생과 대학교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차라리 이제 인텔에서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인텔 따위 신경 안 쓴다라고 하지만 인텔이 또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밀어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급이 좀 빠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가 갑자기 빵빵빵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지금 뭔가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또는 5G 장비주 이런 것들은 대략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죠. 반도체가 이제 그 팬미스부터 해가지고 그 패키징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구도 아시나요? 어떻게 쭉? 완전 잘은 몰라요. 네, 한 번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떤 공정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제가 그런 것들 한 번씩 기회 될 때 알려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공정 놓고 봤을 때 거기서 하나 있는 이 소재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는 저 멀티플에 굉장히 또 앞으로의 그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고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지만 외인 기관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막 주워 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망하지는 않고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나의 기회 비용을 좀 여기 묶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